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방송은 라이브가 아닌 녹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우리가 설 연휴였죠. 쉬고 있는 동안에 시장이 열리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. 유럽, 미국,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본 시장이 열렸었는데 이 국가들의 주가 흐름이 상승세 흐름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좀 만들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중국, 그리고 홍콩, 그리고 대만. 이 국가들은 내일까지 휴장하는 국가 있고, 또 4일까지도 휴장하는 국가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내일 우리나라가 이제 휴장을, 연휴를 끝내고, 시작을 좀 하는데,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, 니케이 지수가 되겠는데, 보시면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해서 4거래 연속해서 상승세가 지금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유럽 시장 지금 열리고 있는데 유럽 시장도 오늘까지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, 자,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3일 연속해서 상승을 좀 하는 그런 부분, 그 다음에 S&P 500도 상승세가 지금 상거래를 이어지고 있고요.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우크라이나라든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장에 강하게 영향을 좀 주면서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는데,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좀 안 좋게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가 매수세, 반발 매수세가 동시에 좀 들어오면서 실적들도 좀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번에 이제 좀 빠질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부분이었고, 특히 이제 언론에서 보통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25bp를 인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10년이죠. 이게 이제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때 50bp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.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 더욱더 충격을 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, 근데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전망들이 차츰 좀 누그러지고 있다. 일단은 위험선호 심리 일부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제 보면은 필라델피아라든가 은행 총재죠. 그 다음에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등 이런 사람들의 발언을 봤을 때도 조금 누그러든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.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이 25bp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지지를 한다. 3월에 50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좀 반응을 좀 보였고요. 그 다음에 대표적인 매파죠. 통화 긴축 선호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외신과 인터뷰에서 50bp 인상이 당장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. 그러니까는 미국 내에서도 강력한 매파의 목소리를 냈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긍정적인 답을 하지 않았나, 그런 이야기가 좀 보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철수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, 네, 푸틴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했죠.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방과 대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. 이 때문에 미국이든 나토죠. 미국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싸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, 과거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배운 것은 전쟁을 한 국가는 피해를 봤다. 오히려 전쟁을 하지 않았고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더 득을 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무력으로의 어떤 싸움보다는 서로 간에 줄 건 주고 또 받을 건 받고 하면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을 좀 펼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
글로벌 시장에 좋지 않게 미쳤던 영향들이 어느 정도 지금 해소를 좀 하다 보니까는 미국 시장, 그 다음에 유럽 시장, 그 다음에 일본 시장까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, 자, 보시면은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에 좀 마감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장중에 제가 방송을 좀 했었죠. 그러면서 밀려도 하루 이틀이고,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에서 좀 강하게 생각보다도 좋은 흐름을 예상이 된다.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바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, 그동안에 쉬고 있는 동안에 글로벌 시장들이 좋았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가 개장을 하게 되면은 좋은 흐름으로 좀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VIP 회원님들, 저하고 같이 하고 계신 분들 매수를 했다. 그리고 단톡방에도 제가 매수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추세가 돌아서는 것인지 아니면은 잠깐의 상승이 나오는 건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세 방향이 하락세죠. 쭉 빠졌다가 이렇게 돌아서는,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는 이런 추세 상승은 아직까지는 멀었다. 그래서 추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. 그래서 추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승이 지난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달 갈지, 또는 4개월 갈지, 5개월 갈지, 6개월 갈지, 이거는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서 가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서 추세를 방향을 바꿔서 이 고점이죠. 지난해 최고점을 찍었던 이거 3316포인트는 돌아서기가 힘들다. 그래서 좀 더 빠져야지만이 저점을 잡고 그러고 나서 저 3316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가의 좀 흐름은 몇 개월 정도 상승세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. 여기서도 쭉 빠졌다가 작년 2018년 10월부터 해서 그 다음에 2019년 4월까지 올라와서 살짝 몇 개월 동안 상승 흐름이 나왔듯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좀 더 가서 6개월, 7개월 갈 수 있는데,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달에서 한 6개월 정도 그 사이, 2달 정도 갈 수도 있고 4개월 정도 갈 수도 있고 6개월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본다. 그리고 나서 그때 상황을 봐야지만은 다시 한번 재차 또 하락세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. 여기서도 보시면 2015년도죠. 그 다음에 2015년 8월까지 해서 4월부터 8월까지 빠졌다가 8월에서 한 2달 정도 쫙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고, 또 그 전에 좀 보면은 2014년 2월 달부터 해서 그 다음에 5월 30일까지 해서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이 정도 상승했다가 이렇게 또 빠졌듯이, 그거의 흐름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.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3년 6월 25일부터 해서 그 다음에 10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갔죠. 또는 때로는 2011년도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오랫동안 또 유지가 좀 될 수도 있겠다. 추세는 넘지 못하고, 자 보시면 여기서 2231포인트 찍고 1644번 했다가 몇 개 올라가서 좀 빠졌고 또 올라가고 또 빠지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적인 또 박스권의 흐름도 가져갈 수도 있다.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서는 추세는 돌아서기에는
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상승세는 한 몇 개월 정도는 상승의 좀 흐름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캠시스처럼 지난해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 있죠. 자, 캠시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21년도에 1월 20일에 3,325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그래서 올해까지 작년 11월까지 해서 1,550원까지 빠졌어요. 거의 1년 내내 좀 빠졌죠. 그래서 2021년도에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들, 그러면서 성장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이번 시장이 뭐 2달이 갈지, 뭐 4달이 갈지, 뭐 6개월이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상승의 흐름에 있어서 이런 형태의 이런 종목들이 시장보다도 이게 시장을 뛰어넘는 수익이 나올 거예요. 시장이 여기서 한 뭐 10%, 뭐 20% 간다고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뭐 30%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작년에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성장 모멘텀 있고 실적이 받쳐준 애들은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,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강세를 보이면서 50%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때려놓으면 100%, 뭐 120%까지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어떤 테마, 뭐 섹터,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파동을 치면서 상승세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개별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감을 좀 하겠고요. 방송을 보신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알림,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, 제가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참고만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.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